자, 여성 탈모는 남자들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많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유전으로 어느 정도 좀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유전이 강하다면 사실 다른 치료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좀 부족한 경우들도 있는 반면에, 여자는 남자들에 비해서 유전보다는 후천적인 요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가 여성 탈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탈모든 남성 탈모든 탈모의 큰 원인은 탈모 호르몬이 모낭에 작용을 해서 발모를 방해하는 거, 이게 핵심적이에요. 자, 호르몬이 좀 여성치고는 많은 경우, 여자는 남성과 달리 남성 호르몬 자체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탈모 호르몬은 이 남성 호르몬을 기반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자는 유전이 있다고 해서 탈모 호르몬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여성이 탈모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진행하냐? 호르몬 불균형 때문인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 둘은 이제 상반된 작용을 해요. 남성 호르몬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불균형해지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보다 잘 작용하는 환경이 주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좀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평소에 생리불순이 굉장히 잦은 경우,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본 질환으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젊은 여성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탈모, 여드름, 그리고 쉽게 살이 찌는 이런 증상들을 가진 경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고, 이거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여성치고는 좀 높아지기 때문에 탈모가 좀 쉽게 진행하는 조건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출산 후 혹은 갱년기, 이때는 호르몬이 매우 많이 변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잘 작용하게 돼서 탈모가 좀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모발만 치료하겠다, 두피만 치료하겠다, 이거는 치료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치료를 한다 해도 유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는 발모를 함께 치료하면서 동시에 여성 호르몬에 대한 조절작용이 있는 약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런 한약제가 대표적으로 당귀, 숙지황, 하수 이런 약제들이 대표적이고요. 여성 탈모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모 호르몬이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호르몬이 굉장히 작용을 잘하는 여성,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탈모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가, 아니면 모발이 굉장히 많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게 된다,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호르몬이 굉장히 작용을 잘하고 친화도가 높게 잘 결합을 하는 여성들의 특징은 두피열이 심하고 두피의 지루두피염, 두피가 간지럽거나 염증이 잘 생기거나 비듬이 잘 생기는 이런 증상들을 말해요. 이 2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동의보감이에요.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두피열 로 인해서 탈모가 훨씬 더 가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두피열이 있다는 증상은 탈모에서 굉장히 엑셀레이터 같은 게 밟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발모를 시키고 두피에 뭔가를 바르고 두피에 치료를 하는 거, 분명히 어떤 결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탈모가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 그걸 먼저 억제하는 게 먼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피열이나 이런 증상들을 함께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한약재 중에서 한련초라든가 측백엽 이런 약재들이 많이 쓰이고, 체질적으로는 여성 중에서 소양인 내지는 열이 좀 많은 계통의 태음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두피열이 심해서 탈모가 잘 진행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호르몬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 호르몬이 작용했을 때 쉽게 탈모가 좀 잘 진행하는, 말하자면 발모를 시키기에 체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흔히 빈혈이라든가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탈모가 잘 진행한다는 건 알려져 있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습관이 나쁘거나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음주, 흡연 이런 게 있으면 탈모가 잘 진행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여성은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혈이 좀 잘 생길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혈액을 구성하고 남는 물질들이 모발이 돼요. 근데 여성 중에서 어떤 자궁의 문제로 인해서 과다월경이 있다든가, 빈혈이 쉽게 생긴다든가, 아니면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가 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모발의 원료를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이고, 체질적으로 보자면 사상체질에서 소음인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땐 만약에 식습관이 안 좋다라고 하면 식습관을 교정하되, 이게 식습관이 안 좋은 이유가 소화가 나빠서 그렇다면 소화를 함께 치료해야 결국
대부분 잘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모발 원료를 잘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의 체질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몸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쪽에 집중하면서 탈모 치료를 함께 해야 탈모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3번이에요. 결국 생활 습관, 몸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잘 진행하는 경우 3번이 제일 많고요. 근데 체질별로 좀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 다르기는 해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두피열이 심한 경우,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태음인 여성, 소화가 안 되고 식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소음인 여성, 이런 식으로 각 원인별로 잘 오는 체질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간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를 자주 한다라고 하면 음주가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이 모낭으로 산소하고 영양분 공급하는 걸 차단해요.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탈모에 해롭고 탈모가 잘 진행할 수 있고 탈모 치료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간 수치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음주를 일단 많이 하시면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약이든 간에 약을 복용했을 때 이게 해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전에 검사를 해서 간 수치가 높다면 이분이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간에 대한 질병이 더 높은 건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간 수치가 나쁘다, 음주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간 기능에 해가 되지 않는 약들을 선별해서 처방을 하게 되겠죠. 일단 처음에 내원을 하시면 문진표를 일단 작성을 해요. 어떤 부분이 고민이시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하려면 문진표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일단 촬영을 합니다. 촬영은 디카 사진,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 같은 각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디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60배 확대 촬영을 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미세하게 봤을 때 실제 어떠한지. 이때는 내가 고민하는 부위도 찍지만 탈모 진단의 기준이 되는 탈모가 없는 곳, 대표적으로 정수리 말고 이제 뒤통수예요. 뒤통수를 찍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탈모 진단을 위한 검사이고 그 외에는 탈모의 원인을 위한 검사는 체열 검사. 두피가 열이 많으면 그럴 때도 탈모 진행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열 검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간 기능 검사는 사실 간 기능을 가지고 탈모를 진단하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 이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동안 어떤 음주나 이런 거에 대한 티칭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지, 그 목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요. 결국 발모이기 때문에 6주, 그 다음 6주에 왔을 때는 발모를 봐요. 근데 사실 한 달 반 정도는 사진으로 찍어서 전후 비교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제가 직접 현미경을 들고 봐요. 그래서 처음하고 비교해서 일단 초기 반응이 있는지 먼저 보게 되고, 3개월이 됐을 때는 60대 확대 사진을 찍어서 처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한 달 반, 3개월 올 때마다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약을 복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요. 침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일단 국소적으로 발모가 유독 떨어지는 곳이 있다면, 내지는 전체적으로 아예 빈모공이 좀 많다면,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와서 자극을 주는 침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여성 탈모, 남성 탈모 중에서는 현저하게 빈모공이 좀 많다, 발모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속도를 좀 촉진하게 침치료를 하고, 그 외엔 대표적인 게 원형 탈모예요. 원형 탈모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침치료를 합니다. 이유는 원형 탈모는 일시적으로 그 부위에 아예 머리가 나지 않는 빈모공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낭이 계속 빈모공 상태로 비어 있으면은 발모 능력이 더더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2주에 한 번씩 치료를 해요. 많이들 고민하시는 여성 탈모. 여성 탈모는 남성에 비해서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무작정 모발이나 두피에 대한 치료,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탈모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